이 서비스가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한다고 했을 때 이게 참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분분했어요. 저 찻잔 속의 예. 태풍 얘기 많이 나요. 맞아요. 이게 이제 진짜 유료화한다라는 것, 이제 드디어 콘텐츠도 유료로 보는 시대로 접어드는구나. 라는 어떤 또 뭐 기대, 또 우려, 뭐 여러 가지 좀 이런 것이 섞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민영님께서 좀 입사를 결심하거나 네.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순간순간 이직을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제 한국에 진출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채용 공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이제 찝쩍거렸고요. 본인이 좀 계속 컨택을 했어요? 하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6년 한 초쯤 됐을 때 이제 연락이 그때 왔었죠. 그 당시에는 어쨌건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환영받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면접을 볼 때 솔직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면접관들한테 니네 지금 한국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알아. 내가 간다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면 이제 이 회사 보니까 그럼 질문이 또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저의 역할과 내 강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당신들이 해줘야 되는 서포트와 당신들이 바꿔야 되는 사고와 이런 것들 다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면접 자리에서. 근데 이 면접 자체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작 자체도 이제 매니저로 시작해서 성장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민영님께서 이제 처음 한국 콘텐츠 담당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처음에 한 일이 좀 기억이 나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한국 콘텐츠를 그러니까요. 좀 이제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했어야 될 일들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원래 싱가포르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한국에 출장 와서 제가 아는 분들, 만나야 되는 분들 정말 이렇게 웹하너처럼 이렇게 두드리면서 정말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처음 콘텐츠, 한국 콘텐츠 가운데 킹덤을 이제 네네네. 킹덤 있다. 네. 킹덤 참 정말 네.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두둥 그 회사에 우리나라 드라마로서 어떤 포문을 좀 연 게 킹덤 사실 아닙니까? 킹덤이죠. 그렇죠.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한국 콘텐츠 당분간 하지 마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사실은 원래 저희 뭐 테드도 그렇고 저희 임원진들이 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그 확신을 못 갖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을 이제 해보니까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한국 콘텐츠를 좀 더 많이 이제 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어쨌건 하지 마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열심히 짱구를 굴렸죠. 그래서 이대로 안 사서 발전이 안 되면 그래도 잘릴 것이고 이거를 내가 그냥 우기고 샀다가 혼나면 최악의 경우는 잘릴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잘린다. 어차피 잘린다.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안 살게. 근데 요거까지만 사자. 계속 요거는 우리가 파트너랑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상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사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갖고 왔죠. 그리고 그다음에 근데 요것도 있어. 요거까지만 사자. 그래서 갖고 요거를 좀 하다가 근데 사실은 그 킹덤이 이제 김은희 작가님을 만나게 돼서 작가님 뭐 하고 싶으세요?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라고 여쭤보고 사실은 작가님이 이제 이 감춰두셨던 이제 스토리를 주신 거거든요. 사극의 좀비까지 나오면 이게 미술비라든지 좀 제작비가 너무 엄청나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고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플릭스라고 어떤 그분이랑 만나면서 플릭스에선 가능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안을 드렸더니 바로 또 너무 흔쾌히 좋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보니까 잘 돼서 어느 정도 결과가 좀 나왔군요. 결과가 나왔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거기가 쏙 들어갔어요. 네. 그 뒤에는 사실은 전혀 그거에 대한 질문 없이 워낙 한국이라는 시장과 한국 콘텐츠는 저에게 중요한 사실은 게 됐죠. 제가 그 당시에 딱 생각했던 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한류 팬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가져와서 한류 팬들을 넷플릭스에 모으도록 해야겠다. 두 번째는 한류 팬들이 보는 작품의 특징이 있었거든요. 로맨틱 코미디 위주로 보는데 사실은 그거 외에도 한국에 만들어지는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 작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뭐 화유기가 됐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한류 드라마 위주로 많이 제가 이제 구매를 함과 동시에 저희 이제 개취이면서 실제 한국에는 다른 작품들도 훌륭한 스토리가 많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약간 비밀의 숲 같은 것들도 가져왔죠. 킹덤이라는 작품이 사실은 한류 드라마의 성공 코드가 전혀 없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공을 했을 때 느끼는 그 희열. 내가 맞았어. 희열과 그 기쁨이 사실은 있죠. 우리 드라마나 우리 영화가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뭔가 이제 통한다라는 시점에 드디어 이제 오징어 게임이 예, 대박을 치게 되죠. 예. 야, 처음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들었을 때 이게 뭐지? 했어요. 네. 무슨 게임이지 했어요. 저희도 모지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감독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요 시나리오를 주셨을 때 너무 당연히 이게 황동혁 감독님 건데 이거는 질문하지 말고 해야 돼 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제가 YA 영 어덜트라고 해서 약간 이제 20대 초반에 이 젊은 주인공들이 하는 그런 장르였어요, 데스게임이. 맞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니까 이거 누가 보겠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을 딱 론칭을 하고 는 처음엔 조금 잠잠한 듯 했어요. 처음에는 심지어 몇몇 기사로는 뭐 약간 그죠. 예. 네, 악평도 좀 있었고. 맞아요. 근데 이게 오징어 게임이 좀 다른 작품들이랑 좀 달랐던 거는 저 해외에 있는 이제 저희 그 동료들이 그동안 사실 한국 콘텐츠를 많이 보지 않았던 동료들이 하나씩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을 하는데 넌 이거 어떻게 봤니? 라고 이렇게 뭐 질문도 했었고 그래서 약간 반응이 조금씩 다르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팡 터졌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하면 모든 새로운 것들은 예. 조금 초반에는 사람들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저기 사람이 죽었어요. 안 들려! 사람이 죽었다고요! 상금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에미상 시상식에 갔는데 이정재 배우님이 이제 상을 타시고 이렇게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보면서 웃었는데 웃음의 의미가 약간 그냥 이게 뭔 일이지 싶은 그런 웃음을 서로 웃으면서 저한테 에미상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걸 딱 봤는데 되게 엄청 느낌이 되게 묘했어요. 그냥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주시면서 받고 그냥 고생했다고 그냥 한마디 하고 이렇게 바로 가셨어요. 네. 근데 되게 이제 그 가슴 떨림이 되게 오래 갔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동안 고생 아닌 고생을 했던 것들에 대한 인정받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이제 이렇게 대박 작품이 나오면 덩달아 승진도 좀 따라서 옵니까? 사실 9년 만에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총괄이 된 걸로 봐서는 이런 작품의 흥행과 연관이 있다고 좀 봐야죠. 저희 회사가 사실은 작품 하나하나의 흥행을 가지고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아니고요. 제가 좀 조사한 바로는 킹덤 이후에 20년 만에 한국,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 총괄로 이제 승진하시고요. 스위트홈 승리호로 21년도 현재 아시아 태평양 전체 총괄. 뭐 작품하고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스위트홈과 승리호. 저희가 정리한 바로는 연관이 있습니다. 전 전혀 예, 몰랐습니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연관이 돼요. 자, 예. 참고하고. 예. 이게 뭔가 이렇게 또 한국의 이제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한국 콘텐츠가 실제 그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상황에 대한 감정,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굉장히 이 표현하는 것과 이 절제하는 거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국인을 만족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어디서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말씀하신 걸 봤는데 한국인은 전 국민이 평론가다. 그거 맞아요. 그죠. 네. 이제 영화를 보고 화장실에만 가봐도
예, 정말 다 평론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 그걸 잘 아시다 보니까 작가님이든 감독님이든 제작진이든 배우분들도 항상 더 나은 거, 다른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전 세계에 좀 어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시청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네네. 어쨌든 이제 몇 년간 공들여서 만든 작품 네. 이런 게 이제 런칭이 됐을 때 어떤 이런 스트레스. 예. 우선 론칭을 딱 하면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집착을 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반응도 뭐 소셜에서 반응도 보고 뭐 기사 댓글도 보고 기사도 보고 막 근데 제가 이제 직접 사실은 뛰면서 이걸 했을 때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일일비하면서 막 기뻐했다가 짜증냈다가 이러는데 이제는 제가 좀 이렇게 팀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일일비하면 영향이 친구들이 많이 가죠. 영향이 생기니까 저 사실 이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게 어른스러운 척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갖고 네, 맞아요. 괜찮아. 조금 기다려 봅시다. 이러는 게 사실은 가장 사실 힘들긴 좀 기다려 봅시다는 지금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아니, 그래요. 아니, 근데 네. 저희가 이 사실은 이제 그 OTT의 특징이 론칭하고 사실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두고 보시는 분들, 바로 보시는 분들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정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겁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민영님 속은 타들어간다는 속은 타들어가죠, 그죠? 속은 아 타들어가죠. 진짜 그럴 것 같아. 예. 아니 그 이곳의 기업 문화가 이제 규칙 없음. 네. 네. 이게 뭡니까? 뭐 말 그대로 규칙은 따로 없고요. 다만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해라. 모든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그게 사실은 저희의 규칙인 거고. 그러니까 출근도 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죠. 예. 뭐 그리고 무제한 휴가. 그렇죠. 저희 휴가 제도는 휴가 가라. 가고 싶을 때 가라. 그러니까 휴가 가라. 네. 근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일정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연차 일수가? 그게 사실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없어요. 네, 정해져 있지는 않고 휴가 가라. 네 일 일만 해라. 너의 자유를 맡긴다. 어. 이 회사가 굉장히 그 정말 일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 뭐 복지 중에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워크 낫 드라이브. 그러니까 그 운전하지 말고 일해라. 이렇게 한국말로 하니까 또 되게 좀 무섭긴 한데 워크 낫 드라이브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운전해서 회사에 올 시간에 이제 교통비, 택시비 같은 걸 지원을 해줄 테니 그 시간에 일해라. 저는 뭐 설마 그렇다고 택시에서 일하겠어 했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잠깐이라도 뭐 택시 안에서 뭐 통화라도 또 한 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메일이라도 볼 수 있는 거고. 통화라도 운전할 할수 시간도 있는 거고. 아껴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문화의 하나가 어쨌건 저희는 이제 직원은 가족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팀이고 우리 이제 약간 스포츠 선수처럼 우리는 직원은 가족이 아니다. 스포츠 선수처럼 돼야겠다. 아, 정말. 라고 하면서 어쨌건 네. 우리 업계에서 그 역할에 최고의 인재를 뽑았다라는 전제하에 그게 사실은 이제 철학인 거라서 모든 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한편으로는 냉정할 우리가 수도 있겠네. 알고는 있지만 또 좀 냉정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팀이다. 가족은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단점도 강점, 그렇지. 약점도 서로 좀 다 이렇게 품어주기도 하고. 품어줘야 되잖아요. 물론 저희도 동료 애도 있고 있죠. 네, 예, 다 당연히. 있고 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KPI 정해놓고 이거 달성 못했으면 끝이야 이런 게 아니기 아니지만. 때문에 정말 훌륭한 인재들은 정말 훌륭한 인재와 같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넷플릭스 이제 퇴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이제 그리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이 훌륭한 손발이 많아. 인재들과 같이 일했던 거가 가장 그립다라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 그 업계에서는 민영님께서 진짜 신화적인 인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이 비결이 좀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요? 비결이. 그렇잖아요. 이것도 이러다가 압니까? 민영님께서 나중에 또 CEO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웃지만 이거 몰라요. 아 네. 네. 아유 참 생각만 해도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골치가 아프네요. 네. 그렇죠. 또 위로 올라가면 일이 많죠.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매니저로 들어왔었습니다. 매니저라고 함은 팀원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저 혼자서 열심히 이제 두드리면서 일하면서 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제가 이제 좀 하고자 하는 거나 난 이거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좀 밀어붙이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모든 역할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하는 게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네, 맞아요.
민영님이 오늘 좀 하신 이야기 가운데 하나 그런 비결을 좀 얘기하시지 않았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위에서는 이제 한국 콘텐츠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 이래도 잘리고 난 저래도 잘린다. 과감한 승부. 그런 승부가 맥혔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과감한 인생의 승부의 순간, 예, 네. 고민과 결단, 예, 그리고 추진 이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예. 저희 이 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볼 때 우리 할리우드 영화 보러 갈까 이러지 않잖아요. 예. 우리 주말에 드라마 한 편 볼까라고 했을 때 한국 밖에서도 너무 당연하게 그냥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는, 한국 드라마가 그냥 드라마가 되고 한국 영화가 그냥 영화가 되는 날. 저는 그게 저의 목표라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